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의 지금 2D가 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 디바이드 메저, DD 포인트, 그 다음에 간단하게 면적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레이어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볼게요. 일단 이 디바이드나 메저, 그 다음에 DDP 타입은 포인트에 관계된 명령인데, 이거는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시고, 잘 안 쓰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잘 안 쓰게 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디바이드는 등분을 하는 명령입니다. 등분. 근데 제한된 길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만큼 등분할 때 쓰는 게 디바이드고, 이 메저라고 나와 있는 건 얘는 제한된 길이만큼 자를 때, 예를 들어서 100mm를 뭐 10mm 단위로 자를 때 몇 등분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디바이드하고 이 메저라는 명령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DDP 타입이라는 명령을 쓰셔가지고 포인트의 종류를 변경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라인, 그리고 아크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바이드라는 명령을 먼저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자, 디바이드라고 명령을 집어넣고요. 지금 보이시죠? 디바이드. 등분할 객체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나면, 자, 세그멘트 개수 몇 개를 잡을 거냐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4등분을 하겠다. 자, 숫자 4개를 집어넣고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죠. 근데 실제로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이 이렇게 찍혀서 정확하게 내가 그려놓은 이 라인을 4등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왜 안 보이냐면, 디바이드나 메저라는 명령을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DDP 타입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DDP 타입. DDP 타입. 이 DDP 타입에 보시면 점 스타일이 지금 점으로 돼 있죠. 해서 화면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원하는 마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디바이드 선택하시고, 자, 몇 등분 할 거냐? 4등분 하겠다. 4라고 집어넣고 엔터를 딱 눌러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등분을 딱 해주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선을 4개만큼 쪼개는 게 아니라 나눠지는 영역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4등분이다 라고요. 그리고 오스냅에서 여기 보이시면 노드라는 게 있는데, 이 노드가 체크가 돼 있을 경우에는 라인에서 연결을 하셨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선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에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아시겠죠?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라인을 몇 등분을 할 거냐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아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아크 선택을 하고요. 5등분 하게 되면 정확하게 5등분씩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사용하시면 유용한 명령입니다. 자, 이게 디바이드였고요. 그 다음에 메저라는 명령 한번 가볼게요. 자, 원하는 선의 길이를 제가 똑같이 2개를 지정을 하고요. 자, MEA, SURE.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길이 분할 선택, 객체 선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시면 아까는 세그멘트의 숫자를 지정하라 나오는데 지금은 세그멘트의 길이 지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길이를 뭐 70 엔터. 이거 너무 넓죠? 자, 제가 다시 줄게요. SURE 선택을 하고 한 500 줘도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500 단위로 이렇게 끊어진다라는 거죠. 500 단위로. 자, 다시 한번 줘볼게요. 똑같이 500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똑같이 끊어지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measure라는 명령을 쓰실 때 이 마우스 포인터 있죠? 마우스 포인터가 이 라인, 이 객체의 좌측에서 찍냐 우측에서 찍냐에 따라서 시작되는 부분이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객체를 선택을 할 때 해당 객체의 왼편에서 선택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사용자가 지정하는 숫자대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지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즉, 어느 쪽에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MEA, SURE. 자,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500이라고 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500, 500, 500, 500, 500씩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지정하고요. 400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몇 등분 할 거냐 요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별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메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져요. 결과값이.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 예. 한 번씩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 자, 원을 제가 디바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디바이드 합니다. 선택, 뭐 아무데나 선택을 할게요. 자, 5등분 어떻게 되죠? 5등분이 되죠. 근데 자, 제가 이번에는 디바이드 선택을 하고요. 6등분. 자, 다시 제가 또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디바이드 해서 7등분. 자, 한 가지 공통점인 사항이 있죠. 지금 어디를 지정을 하든지 간에 시작점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어디예요? 이 원을 십자 등분을 그어 봤을 때 0도. 0도에서부터 무조건 시작이 됩니다.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원을 만약에 디바이드 하실 일이 있으면 무조건 0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메저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제가 이렇게 줘볼게요. 어떻게 되죠? 300 주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300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메저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가 않습니다. 자, 디바이드랑 메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때 아까 제가 DDP 타입이라는 명령을 써야 된다 그랬죠? DDP 타입. 이 명령은 포인트의 종류와 포인트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는 포인트의 종류를 고르는 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점 크기가 5%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절대 단위 크기와 상대 크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포인트를 쓰는 명령은 PO입니다. PO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요. 화면상에 아무 곳에나 점을 빵 찍으면 이게 점이 찍혀요. 근데 한 번에 하나씩 밖에 안 찍힙니다. 자, 제가 화면을 조금 줌 아웃을 해서 밖으로 나갈게요. 여기서 제가 자, 리젠 해보면 어떻게 돼요? 포인터가 커졌죠. 반대로 자, 여기 들어갔죠. 자, 리젠 해보면 어떻게 돼요? 포인터가 잘 작아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DDP 타입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상대 크기라는 거는 화면의 비율의 딱 5%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해볼게요. 제가 절대 단위. 이 절대 단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PO 해볼게요. 자, 포인트 찍었죠? 자, 확대를 하든, 자, 확대를 해서 제가 리젠, 변화가 없죠? 축소를 해서도 리젠, 변화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죠? DDP 타입에서 이 점 크기는 상대적인 크기라는 거는 화면의 비율에 의존하는 거고요. 절대 단위라는 거는 화면 비율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5라는 거는 5mm라는 소리입니다. 5mm. 자, 확인 누르고요. 자, 이 디바이드하고 메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안 쓰시는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능이냐면,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서클 안에 도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이용해서 육각형 센터 외곽 딱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는 요 마크를 제가 디바이드나 메저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없죠. 이렇게 생긴 마크가. 그렇죠? 자, 마크를 사용하고 싶어서 배열을 하셔야 될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명령입니다. 아, 제가 자꾸 말이 꼬이네요. 자, 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사용할 객체를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블럭을 잡으셔야 되는데, 예전에 과거에는 블록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하긴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명령 자체를. 자, 이거 어떻게 쓰냐면,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예 명령을 하나 써드리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자, 노트패드. 여기서 블록입니다. block. 자, 블록 하시게 되면 이름을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름을 테스트라고 줄게요. 자, 테스트 01.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화면을 닫아버리시면 이게 다 지워집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블록이라는 거는 그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유용한 거고, 만약에 사용자가 어떻게 된다? 이 창을 닫아버리게 되면 이 파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파일 형태로 놔두셔야 된다 그러면 블록이 아니라 w블록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블록이 아니라 w블록 block. 이 명령을 이용하시게 되면 얘를 도면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일단 테스트 01이라는 블록을 하나 잡을게요. 그리고 선택점. 그러면 이 가운데가 딱 좋겠죠. 자, 이 해당 객체의 가운데. 여기서 찍는 포인트가 불러드렸을 때 기준점입니다. 자, 찍고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해서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고치실 필요가 없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밀리미터 요거는 맞추셔야 돼요. 단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테스트 01이라는 게 된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불러드리시냐면 디바이드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블록 여기 뒤에 보시면 개수 또는 블록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시면 곧바로 등분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서 B를 입력을 하시고, 자, 테스트 0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객체 블록을 정렬시키겠냐, 그러니까 이 해당 라인에 객체를 정렬을 시키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정렬 할게요. 그냥 개수는 4개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 라인에 대해서 제가 이 마크를 여기다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블록을 정렬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자, 디바이드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자, 블록. 자, 테스트 01 주시고, 자, 정렬 안 하겠다. 똑같이 4개. 좀 어떻게 되죠? 약간 미묘한 각도 차이가 나오죠? 정렬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해당 라인에, 기준 라인에 대해서 객체가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 라인, 기준 라인을 무시하고 그냥 최초에 저장된 상태로만 이렇게 불러드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블록을 불러드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객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얘를 블록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불러드리시면 됩니다. 불러드리실 때는 명령 주시고 객체를 지정을 하고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곧바로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B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길면 어떻게 돼요? 작업하실 때 되게 불편하시겠죠. 해서 이름은 짧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 길게 쓰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매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 그 선이나 아크를 하나씩 그려보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